자, 여러분 한국사 모의고사 11번 문제 볼까요? 이번 문제는 고려 전시과 제도의 변천과 국왕 업적을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전시관은 고려 관료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였는데 시기별 특징과 변화를 정확히 잡아두면 문제를 정말 빠르게 풀 수 있어요. 특히 전시과 변천은 시험에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국왕별 업적과 시기를 세트로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를 보면 가와 나 두 시점이 제시돼 있습니다. 가는 역분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전시과 제도를 실시했다. 이건 경종 때 시정 전시과입니다. 역분전은 세습 가능하고 기준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국가 관료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시정 전시과를 만든 거죠. 나는 시정 전시과에서 인품 기준을 줄이고 문무를 동일하게 하고 관등별 차등을 강화했다. 이건 목종 때 개정 전시과입니다. 귀족 특권을 줄이고 관등 중심으로 바꾼 게 특징이죠. 그렇다면 가와 나 사이 시기는 성종입니다. 이제 보기에서 성종의 업적을 찾아볼까요? 자, 선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유교 이념 확립, 불교 확대, 정교 분리 정책.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억제했고 정교 분리라는 개념도 당시엔 맞지 않아요. 탈락입니다. 이번 12목에 지방관 파견하고 사원을 세워 유교 확대 12목 설치와 지방관 파견은 맞습니다. 그런데 유교 교육은 향학을 통해서 했고 사원은 불교 시설이죠. 표현이 틀렸어요. 3번 국자감을 정비하여 경학, 유락교육체계 확립, 이건 성종 시기의 대표 업적입니다. 국자감은 중앙 최고 교육기관으로 경학부와 유락부 체계를 갖추었죠. 정답 가능성 높습니다. 4번 전직관리까지 토지 지급하다가 현직만 지급, 이건 문종 때 경정 전시과의 특징입니다. 나 이후 이야기이므로 시기 불일치.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성종이 국자감을 정비해 유학교육과 법률 교육체계를 확립한 정책이죠. 먼저 고려 토지 제도의 핵심, 전시과 제도의 변천사 정리하면 전시과는 고려 관료들에게 지급한 토지 제도로 지급 기준과 대상이 시기별로 변하면서 정치구조 변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시기별 특징과 지급 대상 변화가 포인트죠. 전시과 제도는 총 3번 개정됩니다. 첫 번째, 경종 때 시정 전시과, 두 번째, 목종 때 개정 전시과, 세 번째, 문종 때 경정 전시과로 개정됩니다. 시정 전시과 976년 경종. 첫 번째 시정 전시과는 역분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역분전은 세습 가능하고 지급 기준이 불명확했죠. 그래서 시정 전시과는 관등과 인품을 기준으로 전직, 현직 모두 지급했습니다. 문반을 우대했고 최하층 관리에게는 한해과를 지급했습니다. 아직 귀족 특권이 강하게 남아있던 제도입니다. 개정 전시과 998년 목종. 두 번째 개정 전시과에서는 변화가 큽니다. 인품 기준을 폐지하고 관등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또 무반을 형식상 동일하게 대우했습니다. 한해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귀족 특권은 어느 정도 줄이고 관료제 중심 체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경정 전시과 1716년 문종. 세 번째 경정 전시과는 토지 사정이 나빠진 상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현직 관리만 지급하는 제도로 바뀌었고 전직, 산직은 배제됐습니다. 또 문반 우대, 무반 차별이 심해졌고 한해과도 사라졌습니다. 이 시기부터 문벌 귀족 중심 체제가 더욱 강화됩니다. 전시과 제도는 관료 생계를 보장하고 중앙 집권적 관료제의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갖고 관료에게는 수조권만 지급함으로써 국유지 원칙을 유지했죠. 하지만 무차별, 하급 관료와 지방 세력의 불만, 토지 부족 문제 등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자, 전시과 제도의 변천사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고려의 제6대 왕 성종의 업적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종은 재위기간 981년부터 997년까지 약 17년간 통치했는데요. 이 시기는 고려가 광종의 개혁 이후 제도적으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성종은 유교 정치 이념을 토대로 지방 제도와 교육 제도를 정비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성종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시무 28조입니다. 982년에 최승로가 올린 이 건의문을 받아들여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했죠. 여기에는 불교 억제, 재정 절감, 지방 통제 강화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12목 설치 983년입니다. 전국을 12개 목으로 나누고 최초로 지방관, 즉 목사를 파견했습니다. 이건 지방 세력을 중앙에서 직접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죠. 그리고 지방관 파견 때는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함께 보내 교육과 의료를 보급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조세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 세금 수취 체계를 안정시켰습니다. 또 경종대에 실시된 시정 전식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관 파견과 수취 제도 정비가 맞물려 국가 재정이 강화됐죠. 사회적으로는 향리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향리의 지위를 규정하고 중앙과의 연결 고리를 강화했죠. 또 사심관 제도의 기반을 마련해 개경에 거주하는 귀족들이 자신의 고향 지방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이는 지방 반란 방지와 중앙 집권 강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국자감 정비 992년이 대표적입니다. 국자감은 중앙 최고 교육기관으로 이때 경학부와 유학부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즉 유교 경전 교육과 법률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광종 때 시작된 과거제를 성종 때 안정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도 문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무관의 진출은 제한적이었죠. 불교 정책에서는 사원 난립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불교 의례를 축소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송나라와 사대 관계를 유지하며 문화 외교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거란과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993년 거란 1차 침입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군사적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정리하면 성종은 광종의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한 왕입니다. 시무 28조를 통해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했고 지방제도 12목과 교육제도 국자감을 정비했습니다. 또 조세제도 안정화, 향리, 사심관 제도 기반 마련, 불교 억제 등으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시험에서 성종 업적은 단독으로도 전식과 변천사와 묶어서도 자주 나옵니다. 특히 경종, 성종, 목종의 흐름에서 성종은 12목, 국자감, 시무 28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다음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